질문해서 네. 감염정보 안전성과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매트릭에 관한 연구인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그냥 이렇게 보관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비식별 처리를 해준 다음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다 하면 그 특정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비식별 처리라고 부르는데, 그 비식별 처리는 감염 처리와 인명 처리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염 처리에 비해서 인명 처리는 훨씬 더 처리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인명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보지 않고 있고요. 감염 처리는 대신 개인정보로 보는 반면에 처리의 강도가 인명 처리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감염 처리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그동안 이 감염 정보가 아니라 인명 정보에 대해서만 안전성과 유용성 측도로 연구가 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는 감염 정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안전성과 유용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볼 것인가를 좀 연구해 본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들을 제가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개 부분은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안전성과 유용성 왜 두 가지가 나오냐면요. 이 두 가지는 사실상은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은 비식별 처리에 있어서 처리의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뭉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날짜가 1985년 8월 10일이라고 하면 다양한 처리의 수준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일자라고 하면 이번 일자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 등 노이즈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플러스 3일 이런 식으로, 또는 날짜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는 월 정보를 또 삭제할 수도 있고, 또 85년을 80년대생 이렇게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만 두고도 다양한 이런 뭉개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 정도로 뭉개졌을 때 많이 뭉개졌다라고 할 것이며 얼마나 안전하다고 할 것이냐, 이걸 좀 정량화 해보자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는 그 감염 처리된 정보에 대해서 안전성을 얼마나 바꿔서 얘기할 때 제식별 위험성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입니다. 사실상 확률이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을 때 제식별 확률을 각 레코드별로, 각 평 단위로 계산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평균이나 또는 가중 평균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제식별 위험성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또 계산을 합니다.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은 다시 상관관계와 유니크 속성조합 접근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것도 역시 평균이나 가중 평균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 2와 단계 3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시 말하면 전체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제식별 위험성하고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확률을 종합해서 최종 제식별 위험성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은 제식별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수식적으로 표현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제시별 위험성과 외부 데이터와 연계 가능성 중에서 최대값 혹은 평균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뭘 값을 할지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제시별 위험성 확률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레코드별 제시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의 문제인데, 그죠? 요거는 1에다가 전체 레코드 분의 그룹 해당하는 속성의 크기를 분자로 해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의 연계 가능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기반, 상관관계 기반, 유니크 속성 조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조합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한 제시별 위험성 점수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특정 레코드 I에 대한 제시별 위험인데요. 그룹 I라는 것은 해당 레코드와 동일한 속성 값을 가진 그룹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하고 똑같은 놈이 전체 중에서 몇 개나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의 분포가 쫙 있는데 찾고자 하는 그 레코드의 각각의 레코드별로 전체 주소 분포 중에서 그 해당되는 레코드는 몇 개 값이나 있느냐 이런 뜻이죠.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 대구 4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이 2개고 부산 하나, 대구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3개 중에 총 4개, 서울 2개, 부산 하나, 대구 하나니까 총 3종류죠. 총 3종류인데 전체 레코드 수는 4개니까 4분의 대구가 2개니까 대구인 경우에는 4분의 2가 되고 다른 건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기반 접근법은 특정 속성값이 외부 데이터에서 얼마나 독특한지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외부 데이터셋에서 동일 속성의 빈도 분포를 계산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우편번호가 포함된 레코드가 전체 10%다. 외부 데이터에도 실질적으로 5%다 하면 5% 곱하기 10%를 해서 0.005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한 빈도와 해당 레코드의 빈도를 서로 곱해주는 것이 확률 기반이고요. 나머지 이거는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관관계도 역시 상관계수 피어슨이나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써가지고 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속성 조합입니다. 이 가명 처리된 데이터셋에서 예를 들어 성별, 나이, 우편번호와 같은 속성이 특정 조합으로 독특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조합이 이 외부에서 있는지를 파악해서 유사한 조합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은 유용성 지표인데요. 유용성은 정보 손실 또는 원본 유사도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된 이후에 정보 손실 값하고 전후의 유사도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가중치를 구해서 가중평균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정보 손실 지표는 원본 유사도 지표를 써서 다음 가중평균 또는 상대적 비율을 계산해서 최종 점수로 U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손실, generalization loss는 전체 일반화된 범위의 크기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본 데이터에서 나이 값이 34살이에요. 근데 이 범위가 30에서 39라고 가정을 하면 총 10개가 있죠. 나이가 있죠. 그러면 10분의 그 다음에 1 빼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0.5가 일반화 손실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접성 손실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합 벡터로 구성된 수치 속성을 대상으로 하고요. 유클리디안 거리나 맨하탄 거리를 써서 사용을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엔트로피 기반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본 데이터와 변형된 데이터의 엔트로피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HX가 원본 데이터 엔트로피라고 할 때 HX 프라임은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엔트로피고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정보량을 평균적으로 측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PXI 곱하기 로그 2의 PXI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일관성 손실 지표에서 수치나 문자 속성 대상으로 동일한 원고값이 동일하게 변형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그런 비율로 측정하는 지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절대 편차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유사도인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 또는 자카지 유사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전체 정보 손실에 대해서 유용성 지표를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접성은 주로 유클리디안이나 맨하탄 거리로, 그 다음에 엔트로피로, 그 다음에 일관성, 그 다음에 평균 절대 편차, 그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를 이용해서 원본 유사도, 즉 유용성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가명 처리된 데이터셋의 안전성 유용성에 대한 척도를 제안을 했고요. 이걸 각각 정량화한 점, 그리고 고수준과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지표에 적용을 해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요. 이 지표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화하고 최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병렬 처리를 한다든가 샘플링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강의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앞에 보면 유용성 그 지표들이 그 유용성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저희 유용성 지표들은 뭐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데이터든지 저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지표를 적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첫 번째 꼭지를 보면은 이게 유사도 값을 평균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각각의 유사도 값이 만약에 3개가 있다 하면 그걸 가중평균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적인 그걸 전부 이제 종합적인 원본 유사도 점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화도 있고 엔트로피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평균 절대 편차, 원본 유사도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6개다.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예. 그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선택 기준은 이제 예컨대 속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로만 구성이 된 경우는 그 중에서 뭐 수치로만 구성된 것 중에 하나를 픽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뭐 우리 기관인 경우에는 좀 더 이 유사도를 좀 강화시킨다라고 하면 최고 낮은 점수를 즉 최고 위험한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위험한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맥스 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기준은 정확히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실무자들 회의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방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강하게 가자 하면은 좀 맥스 값으로 갈 거고, 아니면 평균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이것 중에서도 몇 개만 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중치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앞에 그 가중치를 회사에서 계산을 하는
웨이트를 주는 거. 회사에서부터 가지고 있다. 웨이트를 줘야겠죠. 네. 그리고 그 웨이트 숫자들은 그러면 그 회사들이 기존에 했던 어떤 경험들이나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웨이트들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중 평균은 가면 웨이트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 가중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에 대한 업데이트들은 보통 회사들이 이렇게 기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네, 교수님 안전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K 익명성은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다른 K 익명성은 없습니다. 안전성의 지표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전체 그룹에서 그룹으로 이제 한다는 의미가 어떤 여기 안전성은 그 데이터셋 자체에 대한 위협성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하고 연계했을 때의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셋과 외부 전체 이걸 가지고 역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동일하게 맥스 값이나 가중평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전체는 데이터셋 내에서의 확률로 계산을 하고요. 외부 데이터 연계 가능성은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한 확률하고 데이터셋에서 나오는 확률을 조합해서 이러한 확률 기반, 상관관계 기반, 유니크 속성 조합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K-익명성하고 같은 거는 없고요. 이 그룹 I라는 것은 해당 레코드와 동일한 속성 값을 갖는 레코드 그룹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몇 개 있냐 하는 것이고 K-값하고는 조금 그 그룹을 예를 들면 서울, 부산이라는 그룹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K값도 그런 동일 집합분에 대한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거잖아요. K3이면 그 그룹을 3개로 묶는 거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방법이 그러니까 K 익명성과 같다는 질문보다는 좀 그렇게 찾는 방법이 K 익명성에서 추출하는 그런 개념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그게 이제 데이터셋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데이터 셋만 말씀을 저도 그렇게 질문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 게 그 일관성 변경에 대해서 유용성 지표에서 일관성 네, 이쪽에 네 여기 있는데요. 이게 몇 번 이제 변화가 몇 번 변형됐냐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실 찾아내는 기법이. 예. 네, 그러면 저희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벤슈타인 알고리즘을 쓰면 이게 문자열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몇 번 변형돼서 이 글자가 됐는지 그런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수치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정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몇 번 변형했는지가 탐지가 될까요? 근데 원본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네. 원본이 있는, 원본과 비교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이해가 그래서 가맹적으로 계산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원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